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당최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국가정보원 전직 요원 1527명이 30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전직 국정원장 사면 복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정원 전직 요원 중 1,500여 명이 모여서 같은 목소리를 높인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이 모임은 지난 12월 24일자로 대통령이 특별 사면한 내란 선동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가석방 때문에 촉발됐습니다. 내란 선동죄로 대전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이석기는 만기 출소를 1년 반 정도 앞두고 지난 24일 가석방됐습니다. 이석기는 지난 2013년 지하혁명단체 RO를 통해 대한민국의 헌법체제를 전복시키려다가 수사기관에 적발돼 대법원에서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가 몸담고 있던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종하고 있다는 점이 증명됨에 따라 위헌 정당으로 심판대에 올라 해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가석방 등은 문재인이 참여정부 민정수석으로 있던 2003년과 2005년 당시 사면과 복권이 각각 한 차례씩 있은 뒤 세 번째 조치입니다. 사면 복권 등은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지만은 그 가이드라인을 민정수석 등 법무행정 관계자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에 문 대통령의 세 번째 조치라는 풀이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특사와 복권 가석방에는 전 국정원장 4명을 비롯해서 국정원의 보안 정보요원 등 40여 명에 대해서는 단 한 명도 특사나 가석방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내란 선동범 등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번씩이나 감옥을 갔던 사람은 가석방됐지만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대공전선에서 싸웠던 음지의 전사들은 단 한 사람도 풀려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직 요원들이 모여서 내란 선동범은 가석방시키고 국가 안보를 위해 음지에서 싸웠던 안보 요원은 묶어두는 것이냐 하고 집단 항의 회견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펜앤마이크와의 인터뷰에서 이석기 같은 내란 선동범도 가석방을 시켜주면서 개인 비리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다가 적폐 수사에 몰려 수감된 분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적 관용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부당한 처사와 울분이 촉발돼서 국정원 전직 요원 1,500여 명이 나서게 됐던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 모임을 앞두고 전직 요원들은 이틀 만에 260여 명이 모였고 닷새가 되기도 전에 1,500여 명이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국정원 전직 요원들이 발표한 성명서의 주요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생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해온 저희 전직 1,527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민생사범에 대한 신년 특사를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뇌물죄에 한명숙 전 총리가 사면 복권됐고 내란 선동죄에 이석기 전 의원이 가석방된 반면에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헌신해온 전직 국정원장 4분과 40여 명의 국정원 간부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국민통합과 화합이라는 이번 특사의 의미가 크게 퇴색한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지원 문제로 각각 1년 6개월,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이병기, 이병효 전 원장에게 적용된 법률과 형량을 보면 우리가 과연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지 회의를 갖게 됩니다. 세 분 원장에게 적용된 국고손실죄는 회계관계 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국정원장은 회계 직원의 임명권자이지 회계관계 직원이 아닙니다. 회계관계 직원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재정보증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중앙부처의 자항을 회계관계 직원으로 판단한 판례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국고손실죄는 국고손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국정원장들은 그런 인식이 없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지원은 역대 정부에서 오랫동안 지속해온 관행이고 예산 전용은 정부 부처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세 분 원장은 모두 한 점 흠결 없이 평생을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존경받는 공직자들입니다. 나이 80 전후인 이분들에게 중형을 내려놓고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에서도 제외했다는 것은 공직사회에 큰 실망을 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과정에서 형을 받은 국정원 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1000명을 투입해 추진 중인 사이버 심리전에 대처하기 위한 방어 심리전 활동을 했다가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어느 간부의 경우는 정치 관여로 특정된 댓글이 전체 댓글의 0.0045%에 불과하고 거기에 사용된 액수를 계산하면 총 10만 원에 불과한데 국고손실죄로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반국가단체 간부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다가 불법 사찰로 7개월 실형을 받은 간부도 있습니다. 해외 첩보에 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1억 달러, 북한 송금설 확인 활동을 하다가 2년형을 받은 간부도 있습니다. 문제의 비자금은 총 10억 달러가 넘는 엄청난 규모이고 미국 정보기관도 내사 중이었던 사건입니다. 이런 정보 활동은 세계 모든 정보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데 이를 불법 사찰이라고 한다면 국가정보기관은 무슨 일을 하라는 것이며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은 어떻게 지키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대법원 판결의 권위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 정보기관장이 대통령에게 불법 자금을 지원하다가 4명이 동시에 감옥에 갔다는 것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 이런 정보기관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것이며 어떤 사람이 국정원 업무에 협조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참담한 심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 사면 복권의 은전을 베풀어 주시기 간곡히 청원합니다. 하고 호소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인 일이지만은 통일부가 제작한 2022년 달력에는 김일성 생일과 김정일 생일은 빨간색으로, 김정은의 생일은 검은 글씨로 별도로 표시해 인쇄했습니다. 이 밖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발표, 북 핵무기 보유 선언, 북 3차 핵실험, 남북 기본 합의서 발효 등 별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어느 나라 정부냐면서 달력을 전량 회수시키고 통일부 장관은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당최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